파레토 법칙은 8대2 법칙입니다. 10명한테 얘기하면요, 8놈은 부정적이에요. 2명 건지면요, 굉장히 성공적인 겁니다. 그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자연 이치가 그래서 자연 법칙이 그래요. 8대2 법칙입니다. 파레토는 이태리의 경제학자하고 수학자하고 철학자인데요. 당시에 이태리의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20% 사람들이 80%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 사람들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전 유럽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전 유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연히 자기 정원에 있는 완두콩을 조사해 보니까 완두콩 꽃들이 20%가 80%의 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식당 10개 개업하면요, 2개 성공하면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개 정도밖에 성공 못해요. 그 8대2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접촉해가지고 2명이 포지티브한 반응을 보이면요, 매우 성공적이고 쪽팔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고객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데는 4P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요걸 안 하고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이에요. 이건 누구 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먼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계획이에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일즈 마스터 또는 샤론 로즈 마스터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은 3분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요거니까 요걸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계획을 세웠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preparation.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는 자기가 원고를 써보든가, 원고를 쓸 시간이 없으면 개조시기로라도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연습을 해야 돼요. practice.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발표. 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전부 여기서 스피치 하는 것도 발표고, 이 과정을 안 거치면요,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3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어디서 말을 끊을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려. 준비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연습을 한다는 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준비를 한 것을 실제로 말을 해봐야 됩니다. 타임워치를 가지고 말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3분 내에 되는가. 만약에 더 길어지면 요걸 빼야 되겠다. 요건 핵심이 아니고 군더더기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용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론 얘기하다가 기차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 서론 얘기하다가.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고 아시죠? 연설을 굉장히 잘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연설을 잘한 게 아니고 그분은 S 발음이나 Z 발음 이런 발음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설을 하면은, 청년 시절에 연습을 하면은 저놈이 술 취했나 그런데요, 우리 술 취해가지고 혀꼬부리 하는 소리 있죠? 그런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안 보고 그분이 하는 연설만 들으면 저 자식 술 취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연습을,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공부 더럽게 못했거든요. 삼수해가지고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사설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그거. 공부 무지하게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하는 소리가, 책을 보고 중요한 문구가 있으면 노트에 적어서 외워버려라 그 말이에요. 외워버려라. 여기에 원칙 중심 여시구전 이런 게 있으면 외워버려라 그 말이에요. 감상하지 말고 외워버려라. 그러면 돼요.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외워버려요. 여기서 준비를 하라는 것은요, 중요한 핵심 용어를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외워버려요. 그래야만 연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영국의 한 의원이 연설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
평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분은 연설하러 갈 때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러 간지도 모르고, 연설하는 도중에는 지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요. 프리퍼레이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책을 보거나 또는 강연을 듣거나 했을 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 말은 내가 모르는 문장인데 했을 때는 적어가지고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외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느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이 취미가 뭐냐 그러면 독서라고 그러는데, 독서를 취미로 하는 놈 미친놈이에요. 아니, 이렇게 일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놀기 바빠 죽겠는데 취미로 독서를 하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독서가 취미인 사람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독서는요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눈은 3차원 입체물을 보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책에는 말이죠, XY 좌표밖에 없는 2차원 평면이에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이걸 오래 보면 눈이 아프고 신경질 나고 피곤해요. 책을 안 읽어본 분은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러실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지하게 피곤해요. 3차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요, 안경 낀 아이들이 많은 게 밖에 나와서 창조의 원리대로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눈이 안 나빠지는데 맨날 학교에서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2차원 평면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원리에 자연법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취미로 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느냐? 목적 독서, 기획 독서를 해야 돼요. 뭔가 책에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지, 그걸 취미로 읽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취미 아니에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거 책 읽기. 책을 한 줄을 읽고 한 페이지를 읽고 한 권을 읽더라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해서 읽어야 그 책을 읽은 효과가 있어요. 책을 100권을 읽어도요, 취미로 읽는 사람은요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취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책은 취미로 읽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눈만 나빠지고 성질만 나요. 왜? 2차원을 계속 보고 3차원 입체 영상을 보면 눈이 피곤 안 해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나무 보면 눈 피곤합니까? 아니요. 입체를 보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평면에 있는 XY 좌표에 있는 평면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 보면 눈이 피곤해요. 그렇게 창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한 줄 읽을 때는 기획 독서를 하세요. 어제 내줬던 팜플렛을 볼 때도 그걸 취미로 읽지 마시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외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외워버려요. 외워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국이 히틀러가 침공을 해가지고 거의 망할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프랑스 일주일 만에 망했지, 벨기에 망했지, 네덜란드 망했지, 다 망했죠. 완전히 유럽을 석권하고 영국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독일 히틀러의 독일 국방군은 무적이었거든요. 무적. 영국은 지금 영국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를 끌어들여야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야 돼요. 미국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죽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괜히 우리 젊은이가 가서 비울 게 뭐 있어?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고립주의였어요. 처칠이 미국의 루스벨트를 설득하지 못하면요, 영국은 패망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독일 국방군에 밀려가지고, 독일 또 괴링이 지휘하는 공군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루스벨트를 설득할 것이냐. 그런데 그 영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는데도 런던은 계속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았죠. 폭격을 받았는데 처칠은, 역시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폭탄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런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지하 벙커에서 대영 제국의 자유세계 전쟁을 지휘했어요. 그래서 자꾸 밑에 강요들이 피하라고 그랬어요. 폭탄이 계속 떨어지니까 수상에 맞아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피했어요. 그게 리더예요. 위험할 때 국민들과 자기 파트너 폴로워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이게 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응? 미국을 어떻게 설득? 미국은 고립주의인데. 근데 마침 참 재수 좋게 일본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미국이 드디어 화가 났어요. 그렇죠? 진주만을 때려가지고 처칠이 루스벨트 설득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있는데 처칠이 목욕하고 타올 하나 걸치고 나오는데 루스벨트가 경고도 없이 통고도 없이 그냥 쓱 호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응? 수거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스트립 쇼가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아니면 지금 오나? 그래 안오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보시다시피 대영 제국의 수상은 감추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루스벨트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기획 독서, 목적 독서를 해야 돼요. 한 권을 읽더라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이거 적어서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들으면요 알게 돼요. 어린이 교육용 책을 보면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부모가 어린애가 알 수 있는 말만 하면은 어린이의 언어 능력과 요 지적 능력이 발달이 더디돼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꼬맹이들 키우는 거, 저 손자들 보면요, 어떻게 그 말을 알았는지 처음에는 매우 구체적인 사물이 있는 것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밥, 엄마, 아빠, 까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를 듣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좋다, 나쁘다, 하늘,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린애가 못 알아듣는다고 어린애가 아는 단어만 얘기하면 지능 발달이 되지는 않는데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교수의 강의를 100% 알아듣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 아하 그렇게 돼요. 아, 저 말이었구나. 그래서 계속 여기가 석세스 아카데미니까 대학이거든요. 대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레벨업 돼버려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외워가시기 바랍니다.